자, 안녕하세요. 10월 22일 여성재 전문가의 골든타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요, HLB의 주가 상승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그 이전에 코스피 시장을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이 오늘 1.16% 강세 흐름을 좀 보였어요. 앞서서 이 갭 상승 자리를 어디까지 어떻게 메울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제가 우리 유료 회원님들이나 무료 채팅방에 계신 분들한테 언급을 좀 해드렸었는데, 마지막 세 번째 갭 자리는 메워 놓고, 그리고 두 번째 갭 자리까지 내려온 상태에서 오늘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오늘 상승은 미국 증시에서의 상승 영향, 이런 부분들, 미중 무역 협상, 다시 기대감, 긍정적인 언급, 이런 부분들이 좀 작용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오늘의 지수 상승, 그리고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서의 상승 종목들을 보면 좀 특징적입니다. 자, 보시면, 좀 크게 놓고 볼게요. 코스피 시장에서는 의약품 업종이 가장 강한 상승 흐름을 보였고, 전기전자 두 번째로 강한 상승세를 보였는데, 전기전자 수급은 기관이 좀 주도를 했다라는 부분이 좀 특징적이 되겠습니다. 외국인들도 매수를 하긴 했지만 전기전자에서 869억, 기관이 2123억 매수를 하면서 좀 주도를 했다라는 부분이고요. 의약품 업종을 동반 매수를 했다라는 부분인데, 제가 한 2, 3주 전에 실적 시즌, 어닝 시즌에 외국인들이 코스닥, 코스피, 제약바이오 기업 종목들을 매수하는 것이 참 이상하다, 좀 의심스럽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도 있었는데, 자, 과연 실적보다는 기술 수출이라든지 신약 개발, 이런 기대감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 제약바이오 기업들을 왜 샀을까에 대한 궁금증을 좀 남겨두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코스닥을 보면 운송 장비 업종이 가장 강한 상승 흐름을 보였어요. 운송 장비가 왜 강한 상승 흐름을 보였을까를 보면, 자,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은 시장 업종 지도예요. 업종 지도를 보시면 이 운송 장비 부품 해가지고 비중이, 업종 내 비중이 3.9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강한 상승 흐름을 보였어요. 이 운송 장비 안에서 HLB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종목이다라는 부분이죠. 지금 HLB가 셀티리온 헬스케어와 시총 상위 1, 2등을 다투고 있다, 그런 뉴스를 보시고 오늘 할 텐데, HLB가 운송 장비 부품 업종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희한하죠? 왜 운송 장비 부품에 들어있을까? 다들 이 리보세라닙 신약 개발, 제약 바이오 기업으로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리고 유통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들어가 있어요. 유통에. 그리고 기타 서비스에는 헬릭 스미스가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이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업종, 코스닥에서는 업종이 의약의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들어가 있지만, 코스닥 시장에서는 이런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업종이 제약이 아니라 다른 곳에 있다. 왜? 본업에서 신사업으로 제약바이오를 추가했기 때문에, 이런 업종의 차이가 생길 수 있다는 부분은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는 HLB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가장 큰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이 그 임상 3상 결과, 그리고 미 FDA 사전 미팅, 이런 이슈가 금주에 예정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큰 폭의 주가 상승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이전에 그 코롱 생명과학을 가지고 설명을 드린 바 있었잖아요.
코오롱 생명과학이 상장 폐지가 될 것이냐, 결정이 개성 기간 부여를 줄 것이냐, 상장 유지를 줄 것이냐에 따라서 주가 반응이 나올 텐데 시초가를 지키고 올라가는 것이 중요하겠더라 라는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럼 HLB 같은 경우엔 임상 3상 리보세라닙 결과 그런 뉴스에 의해서 하한가를 가기도 하고 점 하한가를 가기도 하고 그런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다시 또 급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다 뉴스, 이슈에 의해서 주가에 영향을 받은 거죠. 누구한테 영향을 줘서?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에 영향을 주어서 매도하고 싶은 심리, 매수하고 싶은 심리에 영향을 주어서 주가 등락이 차트에 표시가 되더라. 그러면 이 거의 뭐 점상한가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9월 30일 이후의 주가 흐름을 보시면 급상승한 종가를 훼손시키지 않는 선에서 급상승을 이어가더라 라는 부분이죠. 맞죠? 지금 코오롱 생명과학을 볼까요? 자, T상한가 갔던 종가를 훼손시키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밀려 내려오죠. 제가 밀려 내려올 경우도 말씀을 드렸고 밀려 내려오면 어느 가격을 중요하게 봐야 된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이 HLB에 대한 이슈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금주예요, 금주. 24일 날로 예정이 되어져 있죠. 사전 미팅. 그리고 리보세라닙의 그 임상 결과를 가지고도 아직 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히스토리를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부정적이거나 긍정적인 의견을 잘 안 드리는 편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국의 제약바이오 산업의 시장 규모가 글로벌 제약산업 시장 규모의 굉장히 미미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것은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어요. 장점을 좀 더 부각시켜서 말씀드리고자 하면 제약바이오 산업을 육성해서 점유율을 늘려갈 수 있는 여유, 공간이 굉장히 풍부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저는 그 시장 안에서 바이오 시밀러를 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약 개발은 제가 하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한미약품에서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건데요. 임상 시험 단계별 비용 뭐 퍼센트 이렇게 해놨습니다. 전임상, 제1상, 제2상, 제3상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전임상부터 최종 상용화까지 평균 성공률이 9.6%다. 미국 바이오 협회의 내용입니다. 전임상에서 실패할 확률 굉장히 높고요. 거기서 살아남은 후보 물질, 임상 물질이 1상에서 성공할 확률은 조금 더 높고 2상은 조금 더 높고 3상까지 가면 거의 뭐 성공을 했다라고 평가를 받기도 하지만 3상에서 어그러지는 경우도 왕왕 발생을 하죠. 그렇게 해서 신약 요 성공률이 9.6%인 거예요. 그러니까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라는 부분이죠. 하지만 성공을 하게 되면 또 대박을 터뜨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거에 기대를 걸고 투자를 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리보세라닙은 이 HLB가 처음부터 한 건 아니에요. 처음부터 한 거 아니고 진양곤 회장님이 미국 자회사 지분 취득을 본격적으로 제 기억으로는 2014년인가 2015년인가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자, 2014년, 2015년 이때서부터 주가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지분 확대. 그때 아마 300억 넘게 한 400억 정도 그 사이로 지분을 추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당시 가격이 5,000원이에요. 5,000원. 5,000원, 3,000원, 4,000원, 5,000원 하던 주가가 지금 얼마? 18만 800원 종가로 마감을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5,000원 하던. 그러니까 기업에 제가 아카데미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기업의 내재 가치를 분석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기업의 내재 가치가 변화를 주긴 하는데 그게 어떻게 변화를 언제 받는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기도 하는데 HLB 같은 경우에는 진양곤 회장님이 본업, 조선업 그쪽에 본업을 뒤로 하고 제약바이오 쪽에 집중을 하면서 기업의 가치를 다시 시장에서 다시 평가받는 계기를 만들었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리보세라닙 위암 치료제죠. 위암 치료제. 위암 치료제가 1차, 2차, 3차 위암 치료제뿐만 아니고요. 근데 이 3차 치료제 안에서도 이 암이 정체된 상황인지 아니면 진행 및 전이가 되는 상황인지에 따라서 치료제가 또 나뉜다고 합니다. 리보세라닙은 이 2차 치료제에서 이제 글로벌 표준이 되고 있는 이 사이람자라는 치료제에 이제 도전장을 내밀었다. 그런 뉴스도 나오고 3차 치료제에 등록을 하기 위한 이런 부분들 이슈가 있는 거죠. 이 위암 치료제는 로슈라는 제약회사의 허셉틴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셀트리온의 허주마,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온트루잔트가 바이오 시밀러 약품이죠. 이 허셉틴 같은 경우에 이 위암 판정을 받으신 분들 위암 2차 치료제로 한 10% 정도 처방을 받는다고 해요. 작년에 작년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 바이오시밀러 허주마, 온트루잔트 이런 바이오시밀러가 개발이 되면서 매출이 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줄어들었다고는 하더라도 허셉틴의 작년 매출이 한 4,900억 정도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지금의 이제 2차 치료제 표준으로 등록이 된 사이람자 같은 경우에 2017년도 총 매출이 한 8,500억 정도 된다고 해요.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그런 기대감에 의해서 주가가 반응을 받고 있는 것이다. 지금 보시는 화면 차트는 월봉 차트예요. 월봉 차트. 자, 이번 달 199.34%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3,000원, 5,000원 가격서부터 지금 벌써 4,000% 이상 올라온 상태입니다. 앞으로 금주에 이벤트가 있다 그랬죠. 사전 미팅 허가를 위한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다들 잘 아시다시피 대규모 기술 수출로 인해서 10만원 하던 주가가 77만 4천원까지 갔어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됐죠? 또 노이즈도 있었고 기술 수출된 부분에 있어서 또 안 좋은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주가 조정이 있었죠. 그래서 이 HLB 같은 경우에도 이 임상 3상 그 결과는 좀 둘째 치고라도 앞으로 잘 되기를 바라지만 주가의 현재 위치가 시장에서 정당화 받기 위해서는 정당한 대우를 받기 위해서는 변동성이 제공될 수 있는 주가까지 올라와 있다라고 저는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벤트 이번 주 24일 날 있을 이벤트에서 어떤 결과 사전 미팅 사실 HLB에서의 의견 일방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사실 몰라요. 하지만 이 긍정적 이슈가 지속적으로 주가의 상승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제가 보는 기준 가격으로는
이번 주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쵸? 이번 주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자, 주간 흐름으로 놓고 보면 40% 상승을 했는데요. 이번 주에 종가가 어디에서 나오느냐가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이번 주 종가가 향후 16만원에서 마감을 하던 18만원에서 마감을 하던 이번 주 종가가 향후 HLB를 보유하신 분들의 기준 가격이 되겠더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리보세라닙 이 위암 치료제 시장이 1차 치료제 시장은 많은 치료제가 개발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성이 없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2차, 3차 치료제 시장은 매년 성장을 하고 있고 또 시장 규모가 또 큰 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리보세라닙 한국에서 이제 HLB가 판권을 가지고 있고 이런 판권으로 인해서 좋은 기업 가치가 뭐 더해진다라고 봤을 때는 현재 주가, 오늘의 종가가 굉장히 단기적으로 대응하는 데 중요한 가격이 되니까 현재 보유하신 분들은 이번 주 종가까지는 좀 확인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주 종가를 훼손시킨다라는 것은 앞으로의 또 어떠한 진행 과정에 있어서 불확실성을 제공한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차익 실현 관점에서 좀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말씀으로 마무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종가 그리고 제가 추후에 다시 한번 HLB에 대한 내용을 좀 리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1세대 항암제, 화학 항암제 이후 리보세라닙은 2차 항암제, 표적 항암제가 되겠습니다. 3세대 항암제도 있어요. 면역 항암제. 이 항암제 시장에서 HLB의 주가 횡보, 어떤 이슈, 어떤 뉴스에 의해서 등락을 주는지 공부 삼아서 보시면 굉장히 좋은 내용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를 좀 짓도록 하겠고요. 항상 성공 투자 하시는 투자자가 되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